대학 수학능력시험 한국사에 확실한 자신감을 심어드리겠습니다. EBS 공부법 Q 기출공부법 한국사 편에서 여러분 만나게 되었네요. 반갑습니다. JSA쌤 정선아입니다. 여러분들의 한국사는 안녕한가요? 우리 친구들의 대수능 한국사 준비 어떻습니까? 기출이 중요하지 않은 과목은 없습니다만 사실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국사에 갖고 있는 오해부터 먼저 풀어드리고 기출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그 점을 오늘 딱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한국사에 대한 오해 그 첫 번째부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사는 너무 쉽다라는 겁니다. 필수 과목이고요. 절대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사 문제를 푼 고1, 고2 친구들 중에 선생님, 대수능 한국사 왜 이렇게 쉬워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신 한국사에 길들여져서 막 외우다가 선생님 이거 너무 중요한 것만 나오지 않아요? 와, 되게 쉽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수험생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실제로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한국사 1등급의 비율은 무려 36%였습니다. 상대평가 과목에서 4%가 1등급인 거를 우리가 감안하면 어마무시한 숫자인 거는 틀림없어요. 한국사에 확실하게 자신감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시험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2018학년도 바로 그 전의 수능에서 1등급이 12.84%가 나왔습니다. 1, 2, 3등급을 다 합쳐야 30%대가 넘어갔어요. 실제로 한국사는요, 평가원에서 쉽게 내겠다라고 약속했고요. 한국인이 꼭 해야 되는 부분, 알아야 되는 부분, 중요한 것만 내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6월, 9월이 쉬웠다고 수능이 완전 쉬우리란 보장 없고요. 6월, 9월 조금 난이도 있고 까다롭게 냈지만 2019학년도 수능처럼 굉장히 친구들이 평이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무엇이냐? 올해가 어떨 것이야? 우리 함부로 예측하지 말고 내가 조금 까다롭든 조금 쉽든 막 불안해하면서 떨면서 등급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 정도의 내공을 쌓아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적당히 한번 대충 공부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런 얘기해요. 선생님, 저 진짜 1학기에 할 시간이 없어요. 여름방학에 할게요. 여름방학 다 지난 다음에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 추석 연휴에 특강을 통해 할게요. 선생님, 그런 거 뭐 없나요? EBS에서 뭐 들을 만한 짧은 거 뭐 없나요? 선생님, 3시간에 한국사 끝내준다는 특강이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의 한국사 준비도에 따라서 물론 이게 가능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적당히 한번 대충 흐른다라고 해서 한국사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좀 이따가 우리가 기출문제 실제로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요. 똑같은 고려의 성종을 가지고 문제를 낼 때 어떤 선지를 쓰느냐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가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다? 한 번은 하는 거는 상관없어. 오케이야. 근데 할 때 한 번은 확실히 하자. 세 번째 오해는 바로 이겁니다. 한국사 수능은 나오는 것만 나온다라고 하던데요. 이거는 yes와 no로 다 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no입니다. 왜냐? 한국사는요, 수능 특강, 연계교재 유일하게 한 권인 수능 특강 한국사 전 강에서 골고루 거의 한 문항씩 출제가 됩니다. 늘 수능 특강이 20강 내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강에서 한 문항씩 출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사 한 문제,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발해까지 해서 이 고대에서 2문제, 고려에서 3문항, 그 다음에 조선 전기에서 2문항, 조선 후기에서 2문항, 개항기에서 3문항 정도, 일제강점기에서 4문항, 현대사에서는 3문항이 수능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골고루 나오고 있어요. 각 강별로 고르게 나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것만 나오는 거 아닌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no고요. 두 번째는 yes입니다. 뭐가 yes냐? 그렇게 골고루 내긴 합니다만 그 강에서 진짜 중요한 것만 나온다라는 건 명확한 yes입니다. 실제로 평가원에서는 한국인으로서 꼭 알아야 되는 한국사를 내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꼭 중요한 왕들, 꼭 알아야 하는 사건들,
기출에 3월에 나왔으니까 안 낼 거야. 6월 모평에 나왔으니까 9월 모평과 수능에는 안 나와가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와, 7번, 1년에 보는 7번의 시험 중에 3번 나온 게 수능에 또 나오네 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어요. 여기서 우린 진짜 중요한 팁을 얻게 됩니다. 한국사 기출은 좀 다르구나. 나왔다고 배제하지 않고요. 나온 문제를 더 어렵게 꼬지도 않습니다. 2018년에 6번의 학평, 모평이 있었고요. 수능이 한 번, 총 7번이 있었습니다. 이 140문제를 비교해보면요. 나왔던 주제,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한국사가 얼마나 기출이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지금 기출 문제를 실제로 보면서 한국사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요? 맞아. 문제를 보면서 얘기하는 게 해답입니다. 문제 봅시다. 수능 한국사의 진리 첫 번째, 할 때 개념을 확실하게 해둬야 된다는 겁니다. 선지의 격이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내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다. 그러면 그건 제대로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왼쪽 문제도 오른쪽 문제도 다 고려 성종 때 문제입니다. 최승로가 아래고요. 호족들이 백성들을 수탈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지? 그러지 못하도록 국왕이 직접 저 지방에 지방관을 좀 파견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이야. 여기도 그대로예요. 사료냐 사파냐의 차이만 있는 거야, 그치? 그런데 선지를 보세요. 그러니까 좋은 의견이다. 그래, 지방관을 어디에 파견하겠다. 12목을 설치해서 파견하겠다. 정답 1번으로 가요. 정답률 굉장히 높았던 문제입니다. 근데 같은 해 수능을 봤는데요. 수능에서 똑같이 최승로 나오고요. 지방관 나왔는데요. 선지 보세요. 지방제도로만 선지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확실하게 고려시대 지방행정조직에 대해서 5도, 양계, 8목, 그 전에는 원래 12목, 이 12목에 지방간을 파견하라고 했구나. 6대 임금 성종 때 일이구나. 한번 명확하게 정리가 돼 있지 않으면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때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한다. 세종의 업적, 정조의 업적 다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하게 개념을 알고 깔끔하게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선지에 따라서 우리 맞고 틀리는 일 없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요. 아까 얘기했어요. 수능 특강 거의 전 강에서 고르게 선사부터 현대까지 정치, 사회, 경제, 문화가 다 나오긴 합니다만 늘 나오는 핵심, 제일 중요한 개념은 반복해서 출제된다라는 겁니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평이었습니다. 수능 보기 전 마지막 평가원 모평이었는데 6월 민주항쟁이 나왔어요. 지금 보니까 30주년이 된 민주화운동이다. 이한열, 호원철폐, 독재타도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1987년에 있었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원했던 6월 민주항쟁이다라는 걸 알고 지금 딱 답 2번으로 가요. 이때 많은 친구들이 그랬어요. 모평의 마지막 모평에 6월 민주항쟁 나왔으니까 안 나오겠네 하면서 공부 안 하더라고. 아니라는 거야. 한국사는 계속 중요한 게 반복될 수 있다 그랬고요.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봅니다. 9월 모평 문제와 사실 수능에서 나오는 주제와 선지와 자료의 내용이 거의 지금 어때요?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사에서는 반드시 민주화운동이 출제됩니다.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셋 중에 뭐가 나올지만 바뀔 뿐 반드시 나온다라는 거. 작년 수능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이 나왔죠. 그래서 꼭 나오는 주제, 통일 주제, 민주화운동 주제 이런 건 현대사에서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주제는 쉽고 문항은 쉽게 나올지언정 팩트를 모르면 죽어도 몰라요. 역사가 깔끔한 게 뭐냐면요. 알면 맞고요. 모르면 틀려요. 이게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얘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의제기가 많지 않습니다. 왜요? 팩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기출 1번 무슨 개념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일까요? 우리 한번 해봐. 작년 2019학년도 따끈따끈한 수능이야. 잘 봐요. 토론회를 했는데 독립문을 건설한 가단체고요. 토론 주제에서 러시아가 가져간 이권에 대해서 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독립문, 독립신문, 만민공동회 이러한 활동을 하고 토론하고 있는 이 단체 독립협회 알면 이 문제 아는 거고요. 모르면 틀리는 거예요.
문제를 더 쉽게 낸데 무슨 상관이야. 여기에 독립관이 나오든 독립문이 나오든 독립신문이 나오든 무슨 상관이야. 독립협회라고 하는 단체를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려요. 똑같은 사례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단체가 의열단이란 걸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의열단의 단장 김원봉. 이렇게 가야 정답으로 갑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알면 맞고 팩트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수능 한국사의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안 진리는 바로 이거죠. 기출문제 전년도 거 풀면서 혹은 올해 기출문제 풀면서 내가 몇 점 맞았는지 여기에 우리 집착하지 말고요. 내가 틀렸어 혹은 헷갈렸어 하는 문제를 명확하게 표시해두고 거기에 나오는 개념을 내가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설 강의를 통해서 그 개념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거기에 한 단계만 더 수능 특강을 통해서 독립협회, 의열단 그 페이지를 가서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숙지하고 내가 정리하는 것. 그게 기출을 활용하는 한국사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함께 다 공략해 봤는데 그렇다면 언제 기출을 공부해야 될지 우리 그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합시다. 한국사 여러분 한번 개념 돌렸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만 제대로 개념을 하면 가능한 과목, 그래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과목이 한국사고요. 이렇게 한국사 개념을 한 번 돌렸습니다. 혹은 학교 방과후 학교나 학교의 정규 수업을 통해서 한국사 개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가 기출을 해야 되는 바로 그때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이거예요. 쌤, 기출 문제집 뭐가 좋아요? EBS 기출의 미래 사면 돼요? 라고 하는데 만약에 기출 문제집이 있는 친구들은 그걸 활용하면 되고요. 없는 친구들은 굳이 사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사는 3년치의 평가원 다 뒤져서 막 분석하면서 해야 되는 게 아니야. 괜찮아요. 선생님이 자료실에 수능 개념 자료실에 50장면 한국사 자료실과 수능 특강 자료실에 전년도 기출 총 140문항 세트를 올렸고요. 그냥 올린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어느 단원에서 나왔고 어떤 키워드로 나왔는지 분석표까지 쫙 만들어가지고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출력해서 제대로 이게 중요한 개념이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도 충분할 겁니다. 한국사 만점을 받기 위해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에게 얘기하겠습니다. 1등급 만점. 이걸 노리신다면 우리 친구들 클리어 파일을 준비하세요. 2019년에 보는 6번의 모의고사와 학력평가 시험지를 넣으세요. 넣어 우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학평과 모평을 본 그 다음 날쯤에 한국사 내가 틀린 거, 별표 쳐놨던 거, 헷갈린 거, 이거를 해설을 들으면서 수능 특강을 통해 그 부족한 부분의 개념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보관하셔야 됩니다. 내가 올해 문제 6세트만 제대로 봐도요, 한국사 수능날의 자신감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기출학습법에 지금 딱 흐름 정리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한국사 내 수준과 정도에 맞춰서 한 번은 제대로 개념 정리를 무조건 할 것. 언제 하더라도 이거는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개념 정리가 끝나면 전년도에 총 7세트, 수능까지 포함한 7세트의 기출문제를 다운로드 할 것. 그리고 그것을 풀 것. 그리고 올해 내가 같이 병행하고 있는 2019년의 기출문제를 모으면서 내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이 기출 공략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문제는 계속 쌓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 수학력 시험 고사장에 갔을 때 여러분 1등급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점까지 한국사 확실하게 챙길 수 있을 겁니다. 개념, 기출, 한국사 만점까지 여러분들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